제트추진연구소 JPL의 엔지니어들이 태양계 외곽에서 최신 데이터 패킷에 접근했을 때 일반적인 원격 측정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 때문에 손상된 또 다른 파일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46년 넘게 작동해온 탐사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필터링이 진행되면서 이상 징후가 놀랍도록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이저 2호는 단지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코드화된 구조, 너무나 조직적이고 리드미컬해서 공간적 소음이 재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통제실 내부에서 경보가 울린 이유였습니다. 1977년 아날로그 기술과 기초적인 프로토콜로 설계된 이 탐사선을 복잡한 수학 언어에 근접한 패턴을 방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통신기에는 암호화 기능과 지능형 저주파, 변조 기능이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송신에는 일정 강역으로 반복되는 펄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2초 그 신호는 너무 정확해서 실험실에서 나온 인공적인 판도값이 아니라 성간 공간에서 온 실제 신호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 시스템을 수동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처음 불려온 전문가들은 태양의 전자기파 에코와 태양권 계면의 배경 잡음을 다루는 데 익숙한 플라스마파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풍이나 성간 경계의 자기 난류로 인한 편차인 환경 간섭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펄스의 윤곽이나 반복, 현광은 알려진 어떤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석가 중 한 명이 데이터를 기존 기록과 교차 참조하던 중 훨씬 더 불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전 동일한 패턴이 격리된 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런 반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의도였습니다. 연구진이 스펙트럼 분석을 더 깊이 파고들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펄스는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소인 수소의 공명 내에서 특정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마치 무언가가 원자 구조 자체의 진동 행동을 변형시켜 지표로 삼은 것처럼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동에 내장된 코드, 그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단순한 소음이었다면 주파수가 불규칙했을 겁니다. 심우주의 간섭이었다면 무작위로 분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우주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신호가 처음 나타났다. 그것은 보이저 2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무주망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삼각 측량 장비는 펄스의 근원이 탐사선의 위치와 어긋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무언가가 그 패턴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우주선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간 규모로 보면 사소한 거리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기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어떤 물체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거리입니다. 과학자들이 보이저가 기록한 자기장 측정값에 작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세변 이거에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제안했다 근처에 어떤 물체가 탐사선 주변에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주먼지, 유성체 또는 대전된 입자였다면 그 패턴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조화로운 순서였습니다. 그 이상 현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정된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탐사선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한 것처럼요. 무시할 수 없는 사실, 보이저호는 추적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궤도를 돌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경로를 가로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간 기계를 쫓는 듯 그 궤적을 따라 그곳에 머물러 세웁니다. 이는 어떤 전문가도 묻고 싶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을까요? 기록 보관소를 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1987년 분실된 기록에서 자기장 측정 값에서 동일한 진동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센서 오작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그 움직임은 끊임없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가깝고 안정적이어서 계측기 한계 내에서 위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산 언어학 전문가들이 전송 신호의 이진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되었을 때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일련의 펄스를 시각적 지도로 변환하는 과정, 혼돈 속에서 패턴을 식별하는 표준 절차에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선, 프랙탈, 기하학적 정렬각 이진 시퀀스는 마치 파형으로 인코딩된 시각적 개념을 전송하는 것처럼 대칭적인 패턴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패턴 중 일부는 수천 년의 세월과 대륙을 거쳐 서로 분리된 문화권에 기록된 고대 지상의 상징과 유사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우연이 아니라 공통된 수학적 구조, 즉 보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식 테스트였습니다. 초대장, 지적 진단, 의도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용이 지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징을 형성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내부 논리에 따랐습니다. 물리학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팀은 보이저 2호가 스스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전제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스스로 발신하지 않은 신호를 전송하는 수단, 도구, 플랫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 기계가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더욱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아마도 지난 수십 년간의 침묵은 결코 침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그 신호가 먼 경고가 아니라 단지 첫 번째 움직임일 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분석도 완료되기 전에 탐사선은 지구 관측 장비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이유는 메시지 자체보다 훨씬 더 불안한 것입니다. 보이저 2호의 신호가 동시에 끊긴 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 Jet Propulsion Laboratory 내부에는 즉각적인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지상국이 동시에 동일한 신호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고장으로 기록되지 않고 외부 개입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UTC 기준 오후 2시 37분에 발생했습니다. 어떤 지상 시스템도 이처럼 전 지구적인 고장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전 직전의 펄스는 몇 주 전에 감지된 이상 신호와 동일한 주기를 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중단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과적. 이것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딥스페이스 네트워크가 중복성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이각 안테나는 파편을 수신하고 패킷을 재구성하고 잡음 시그니처를 비교하고 경로 왜곡을 보상합니다. 이는 우주의 예측 불가능성을 견뎌내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골드스톤, 마드리드, 캔버라 세 곳 모두 동일한 밀리초에 동일한 차단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적 확률이 너무 낮아서 내부 보고서에는 계산조차 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5분 후 보이저호가 지나간 지역에서 가늘고 강한 직접 신호가 지구 대기에 도달했습니다. 에너지 신호는 펄스와 유사한 진폭을 가졌습니다. 펄서, 터무니없는 속도로 회전하며 순환 방사선을 방출하는 중성자별. 하지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펄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나타났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신호는 이동성 있는 원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적 결과 더욱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구 가전송된 보이저 2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좌표를 향한 핑 보이지 않는 물체가 궤적을 조정했습니다. 작은 편차는 항상 핑 강도에 비례하며 마치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는 듯 형식, 시간, 지연, 전력을 기록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성, 적응성, 그리고 수학적으로 일관된 행동으로 인해 궤도 행동 분석가들은 자연적 가설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해당 물체는 공식적으로 미확인, 지적 행동 발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비행 역학 부서 보고서에서 이는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알려진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앞으로도 곧 알게 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는 동안 데이터에서 또 다른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권 태양풍, 즉 태양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입자의 흐름은 보이저 2호를 향해 곧장 뻗어있는 좁은 통로를 따라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태양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풍은 코로나 방출, 자기 폭풍 또는 우주 난류 영역에서 변동할 수 있지만 침묵의 통로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태양권의 경계를 지도화하기 위해 설계된 탐사선 아이벡스가 이를 기록했습니다. 비어있는 마치 방향성 붕괴처럼 플럭스도, 복사도, 대전된 입자도 없었다. 마치 알려지지 않은 힘이 태양의 움직임에 틈을 만든 것 같았다.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자연적 메커니즘과도 양립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지속시간 3시간 4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었고 정적인 구조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다. 흐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마치 다시 켜진 것처럼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은 탐사선을 따라가는 물체의 존재와 일치했습니다. 과학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는 동안 암호학과에서는 또 다른 불안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전 전 보이저호가 보낸 이진 패킷에는 골든 레코드 하지만 탐사선의 하드웨어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55개의 인간 언어로 된 인사말 오디오는 발전되고 느려졌습니다. 다시 퍼트리 다수학적 패턴으로 별자리 지도가 반영되어 있었고 디스크에 포함된 플루트 소리 중 하나가 원래 길이의 300%로 늘어나 안정적인 파형을 형성했습니다. 거의 새로운 알파벳과 같았죠. 그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시대 구조 조정, 그 함의는 불가피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 보이저를 매개체로 삼아 답장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답장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테스트했다 왜곡을 인식하고 개념을 재구성하고 변형을 해독하는 우리의 능력.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인지적 악수라고 부릅니다. 이는 두 지능이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예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지점입니다. 태양풍의 구조를 조작하고 우리의 신뢰에 응답하고 인간의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현관 경계의 중심부에 숨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호기심의 표시로 발사된 보이저 2호는 단지 목격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임무의 과학적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먼 우주에 대한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의미함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아마도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관찰.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즐기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세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주기관들 사이에 기밀 보고서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어떤 전통적인 설명도 불가능한 행동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꺼진 뒤에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발견이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탐사선의 운명과 그것이 활성화시킨 것이 그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랍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보이저 2호가 전송 중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이상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기술적 탐구가 아니라 철학적, 정치적, 그리고 실존적 논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탐사선을 수집 도구, 즉 멀리 있는 현상을 목격하는 작은 기계적인 목격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보이저 2호는 현대 과학이 감히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보이저 2호는 단순한 사절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보다 훨씬 오래된 더 큰 소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재 상황을 무시한다고 해서 이 발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물체가 우리의 기술에 반응하고 우리의 기호를 재배치하고 태양풍의 움직임을 조작하고 이미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우주선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천체 물리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황의 첫 번째 실질적인 결과는 간단하고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소통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더라도 비밀 보고서가 용어를 완화하려 시도하더라도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수세기 동안의 과학적 가정을 무너뜨리는 끊임없이 조용하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훨씬 더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 상호작용의 속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탐사선과 함께 움직이는 물체의 모든 움직임, 모든 반응, 모든 변이는 그 주도권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거기 누가 있나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이 순전히 기술적 문제, 즉 성간 우주의 외딴 곳에서 출현한 비인간적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행동이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고 시험하고 연관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물체가 인간의 인지 구조를 평가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복잡성을 흡수하고 수학적 역변환을 이해하고 시간을 조작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공식 성명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지점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 지능이 단지 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 즉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지능, 즉 출현하지 않지만 알려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종류의 성찰은 거의 아무도 감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전통적인 과학과 현실이 우리의 이론적 한계를 따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보이저는 고전적인 의미의 외계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우주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낼 때 더 이상 질문은 저밖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형성했나요? 보이저 2호가 마지막으로 재구성된 패키지를 전송했을 때 왜곡된 인간 목소리, 재구성된 음악 및 별자리 지도 포함 리디렉션된 빈 영역의 경우 패턴이 무작위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추천 리디렉션 마치 우리의 입장이 더 이상 대화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이는 매우 불안한 무언가를 드러낸다. 어쩌면 우리가 이 소통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변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재구성되고 태양풍이 조작되고 신호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후 일련의 지구 위성들이 탐사선의 마지막 펄스와 동기화된 작은 진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우주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진동입니다. 우리 대기권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진동입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조용히 연구 중인 팀들이 있다면 보이저 2호에서 시작된 영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구조적인 존재로서 배우고 관찰하고 조절하는 무언가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단지 첫 번째 접촉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접촉에 대한 기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콘텐츠가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활용해 보세요. 구독하다, 즐기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저희 커뮤니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음 호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것들이 시점에서 이 조사는 더 이상 천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건축 자체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경고가 아닌 책임의 의미로 마지막 이미지를 남겨드립니다. 보이저 2호는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답을 들을 만큼 충분한 기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가오는가 아닙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던 것은 무엇이었나요?